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까지 총 12가지의 제품을 쓰고, 그리고 이 12가지의 뭐 미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는 대략 126가지의 화학물질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꼭 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라면은 꼭 좀 봤으면 좋겠어.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악영향을 끼치지만 그 중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여성이고, 여성 중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어린아이 여성,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환자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환자는 이제 유방암 환자였어. 근데 그 환자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가족력도 없고 뭐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고 그 아이 셋을 낳으면서 전부 다 이제 모유 수유를 굉장히 좀 길게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유방암에 걸릴 만한 뭐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야.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길래 그 환자한테 이 자료를 좀 보여줬어. 내가 그 환자한테 이 자료를 보여준 이유는 당신 주위에 알게 모르게 유방암을 일으킨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좀 최대한 피해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이제 이 자료를 좀 보여줬어.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은 환경부하고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혹은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곳에서 같이 만들었고, 제목은 여유만만이라고 해서 이름도 잘 졌어. 여성들의 유해 물질 없는 만점 환경 만들기. 읽어보면은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까지 뭐 이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총 12가지의 제품을 쓰고, 그리고 이 12가지의 뭐 미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는 대략 126가지의 화학물질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화학물질이 다 천연에서 뽑아가지고 만든 화학물질이라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가 없겠지. 그럼 단가가 너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석유 계열에서 뽑은 혹은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물질들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물질들이 이 여성들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이 환경 호르몬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입으로 꼭 들어오지 않더라도 뭐 피부에 바르는 이런 화장품들도 다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잖아. 그럼 들어오게 되면 마치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런 환경 호르몬이 몸으로 들어오면 뭐 유방세포로 가서 마치 유방세포가 성장하는데 하나의 자극 인자로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여성들의 생활 공간, 바로 집이지. 집에서 어떻게 이러한 유해 화학 물질들을 줄일 수가 있느냐. 첫 번째, 화장대. 아주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들이 굉장히 드글드글한 곳인데, 화장대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 프탈렌, 파라벤, 뭐 중금속. 파라벤은 뭐냐면은 화장품의 부패를 막는 이제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화장품도 그냥 내비두면은 유통기한이 있고 이제 부패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라벤을 넣게 되는데, 파라벤은 아주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고 파라벤하고 암하고 관련된 실험 결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을 골라야 돼. 프탈레이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향내 나는 것들이나 뭐 색깔 내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매니큐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색조 화장 뭐 이런 것들. 중금속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디에 또 많이 있냐면은 딱 쓰여 있다시피 색내는 곳에는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에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또 우리 병원에 오는 환우분들은 다 아름다우셔가지고 나이를 떠나서 굳이 이런 화장을 안 해도 충분히 아름다우시니까 화장은 최소한으로 하고, 만약에 화장을 해야 된다라면은 좀 이런 천연 화장품들을 좀 사기를 내가 권하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예방수칙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적게 사용하는 것, 최소한으로 사용하자. 그리고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이제 천연 화장품들 많이 나와 있어. 오히려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신 다음에 한번 그런 천연 화장품도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릴게. 욕실하고 세탁실에도 이런 환경 호르몬 같은 물질들이 좀 많이 있어. 뭐 프탈레이트,
뭐 다이옥신, 뭐 트리클로산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 이게 어디에서 뉴스 나왔냐면은 국감에서도 나왔었는데 예전에 치약에 나왔잖아.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또 많이 넣어요. 맨날 이거 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균을 죽이는 거야. 항생 물질이 있는 거지. 살균이라는 거는 균을 죽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인다고 생각해도 돼. 살아있는 생명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말 그대로 세포를 죽인다고 해석을 해도 되거든. 우리 몸도 사람의 몸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균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100%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또 이제 100% 살균 이런 거 난 좋아하지 않거든. 적절하게 해도 되니까. 이제 알킬 페놀 세제 같은 것들. 그래서 예방 수칙은 어떤 거냐면은 무양 제품, 무색 제품을 쓰고 100% 살균 이런 거 나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 이제 우리 환우분들, 주부들 그렇잖아. 어디 가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뭐 비용도 비슷한데 A 제품은 80% 살균, B 제품은 100% 살균 있으면은 뭘 선택하겠어? 당연히 100% 살균 이 제품을 선택한단 말이야. 그건 옳지 않다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어. 우리는 균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잃는 게 더 크다. 또 이런 사고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향이 많이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좀 안 썼으면 좋겠고, 그 두 번째, 제품의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좋아. 그리고 세 번째, 고무장갑 착용. 고무장갑을 그때그때 착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세제를 퐁퐁 같은 거 쓴다라고 하면은 힘들어도 고무장갑 꼭 끼기를 내가 추천드릴게. 그리고 요새 이제 EM 발용한 친환경 소재들 좀 많이 있거든. 일반적인 퐁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값은 조금 많이 나가지만 나한테 덜 유해하니까 이런 것들 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 추천해. 부엌. 뭐 부엌도 많이 있는데 얘기할게. 뭐 프탈레이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이게 플라스틱이 딱딱하니까 약간 좀 뭐 휘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요새 뭐 그런 제품 많이 있잖아. 이렇게 약간 좀 휘어지고 뭐 이런 부드럽고. 뭐 비스페놀 A는 이제 깡통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담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말고 첫 번째 아주 잘 얘기를 해놨는데 스테인레스나 무쇠, 유리 이게 짱이야. 도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쓰는데 우리 그릇 다 도자기로 구워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약간 좀 유약이라든지 이런 거 바를 때 막 색칠도 하고 막 이쁘게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코팅을 하거든. 그런 과정에서 천연 물질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자기는 좀 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사기 그릇은 쓸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반찬을 담는 또한 뭐 반찬통이라든지 라켓락 같은 거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건 물 담는 거. 물통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꼭 유리라든지 스테인리스 이런 것도 사용하면 좋겠어. 그리고 뭐 뻔한 얘기야. 뒤에 거는 캔에 보관된 음식은 웬만하면 먹지 말자.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그래서 뭐냐면은 참치야. 참치캔. 참치는 수분이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 호르몬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보관 용기 자체가 캔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캔 음식 제발 좀 줄이자 사용을. 어쩔 수 없을 땐 뭐가 되겠지만 뭐 여기 몸집이 큰 생선 대부분 참치나 상어 밑에도 나오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금속 때문에 그래. 중금속은 특징이 어떤 거야? 몸에 들어오면 바깥으로 배출을 잘 못해. 그건 이제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중금속을 먹으면은 안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물고기들을 더 큰 물고기가 한 번에 수십 마리 먹고 하루에도 그 물고기도 그 먹으면은 중금속이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야. 배출은 안 되고 그럼 또 물고기들을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한 번에 다 먹고 하다 보면은 이런 큰 참치 같은 이런 큰 녀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분들이 이제 몸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참치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먹을 때는 좀 이렇게 줄이는 방향. 그리고 뭐 뻔한 얘기지만 이제 굽기보다는 이제 삶아서 데쳐서 먹자. 이제 많은 분들 고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물으면은 뭐 삶아서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굽게 되면 어떤 물질이 생기냐면은 여러 가지 발암성 물질들이 많이 생겨. 거기에 이제 뭐 그 질소산화물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황산화물도 많이 생기는데 뭐 탄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발암성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 그 자체로 세포에 독성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마치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삶아서 데쳐서 먹도록 하고 이거 마지막 내가 굉장히 좀 강조하는 건데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집도 나 전세 살아가지고 가스레인지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 뭐 폐암 환우분들 중에 여성분인데 뭐 담배도 당연히 안 태우시고 호흡을 항상 안 좋은 환경에서 있는, 직업적으로 그러신 분도 아닌데 게다가 남편이 담배를 핀다라든지 뭐 폐암 가족력도 없는데 폐암 진단, 주로 이제 서남을 진단 받는데, 근데 그런 분들 좀 팔로우를 해보면 뭐 이런 이제 조리를 많이 하신 분들도 꽤 있어.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라든지 뭐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스불에서 냄새 맡아보면 쾌쾌한 여러 가지 향을 많이 맡을 수가 있거든. 이게 바로 다 코로 들어오는 거라. 근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음식을 구웠어, 그러면 이제 질소산화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코로 확 들어오는 거라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추천하는 거는, 가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이 많다,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다 이제 치우고 인덕션으로 바꾸길 내가 추천하고, 또 가능하면 후드를 좀 이렇게 꼭 잘 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새 집을 간다, 혹은 내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후드를 좀 큰 걸로 했으면 좋겠어. 완전 추천, 완전 추천. 아무리 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코로 들어 마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직방 들어오는 거거든, 이게 호흡기 쪽으로.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모두들 좀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어. 뭐 거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해. 아까 얘기했던 뭐 포름 알데하이드, 뭐 아까 했던 폴리어마 비닐, PVC,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떨어져서는 살 수 없거든. 보면 봐봐, PVC나 폴리우레탄 제품 사용하는 뭐 가구나 장난감 이런 사용을 줄이자, 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뭐 이거 내가 보기엔 어쩔 수 없어. 근데 두 번째 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새 집은 가지 말자, 우리 환우분들. 절대 가지 말자. 내가 집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세를 주자. 만약에 내가 주택 청약해가지고 당첨돼서 새 집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세를 주자. 그래서 1, 2년은 누구 살게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베이크아웃을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 베이크아웃 쳐보면은 막 5일 동안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그냥 창문 다 열어놓고 보일러를 그냥 빵빵하게 떼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들이 최대한 많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세 번째, 전자제품 이용 시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요것도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기름때가 많이 묻었어. 그러면 옷을 갖다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데,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세제로는 잘 안 닦이는 기름때를 빼기 위한 건데, 기름을 이렇게 제거하려면은 유기화합물이 필요해. 유기용매가 대표적인 게 벤젠이고, 그래서 세탁소에 이걸 보내면 어떻게 돼? 그래서 벤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름때를 뺀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배달을 해주는데 어떻게 배달해줘?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해 준단 말이야. 왜? 이거 배달하는 과정에서 뭐에 튈 수도 있고 뭐가 묻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갖다 주는데, 비닐이 좀 아까워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내비둬, 그거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겨울철 옷을 갖다가 다 입고 나서 뭐 세탁한다고 그 드라이 클리닝 맡기고 이제 이듬해 겨울에 또 이제 입으려고 딱 받아오면 그걸 그대로 장롱에 넣어둬. 그러면 절대 안 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벤젠이라는 이런 유기 화학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해오면 다 벗겨서 찢어서 다 버리고, 바깥에 창문 열어놓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놓고, 이게 유기 화학물들이 다 나간 이후에 그 며칠 냅뒀다가 그걸 꼭 입도록 반드시. 뭐 밑에 건 뭐 뻔한 건데, 뭐 잠 잘 자자. 이 멜라토닌 때문에 그런 건데, 멜라토닌도 하나의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지 수면의 질이 좋아지거든. 가능하면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깜깜한 곳에서 수면을 취하는 거 좋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10시 이후에는 잠을 자고, 가능하면 빛에 노출되지 말게 하자. 예를 들면 내가 안방에서 항상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보면 바깥에 가로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 그런 환경이라면 암막 커튼 같은 거 사가지고 꼭 깜깜한 곳에서 뭐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자. 뭐 나머지 뒤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이고, 이 자료는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할게. 다시 한번 꼭 우리 환우분들 꼭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라면은 꼭 좀 봤으면 좋겠어.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치지만
그 중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여성이고 여성 중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어린아이 여성이야. 뭐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뭐 부모라면은 꼭 한번 다운받아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